정치 현안들 두 분과 함께 풀어보죠. 신정훈 행안위원장, 신정훈 위원장과 신윤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도 보니까 좀 바쁘게 사회 보시느라고 바쁘게 또 일정을 소화하시던데 네, 오랜만에 오마이TV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깜찍하게 손도 이렇게 네. 흔들어 주시고 예. 신윤진 변호사. 네. 예. 신정훈 위원장 처음 뵙죠? 네, 처음 뵙습니다. 예. 네. 같은 신시네요. 아, 네. 네. 거기서 또 공통 네, 귀한 음모를 귀한. 네. 찾아내셨군요. 반갑습니다. 두 이 신씨 두 네. 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 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럽다. 예, 뭐 ENG 그저 이니셔티브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K 이니셔티브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는데요. 네.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도자로서 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위상을 한껏 높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랑스럽다. 좀 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네, 말씀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신윤진 변호사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부분인데요. 예. 유엔 창설 80년, 대한민국 걸어온 80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보라. 와.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네.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이뤄낸 민주주의와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많은 댓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네. 정말 소름이 돋았다라고 하면서 유엔 평화상은 그러니까 유엔 평화상이 아니죠. 노벨 평화상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노벨 그렇죠. 평화상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겸손하니 페이스메이커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 댓글은 이제 영어로 번역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안 보게. 조금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하는 네.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부조직법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내일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고 네, 내일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네. 다 처리가 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뭐 생각도 들고. 단계적으로 처리가 예. 되겠죠. 정부조직법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 이 안건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선은 그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네. 계속 그 파행을 겪었던 각종 국정 운영의 주요한 주제들이 이번 탄핵과 새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 바로 이 정부조직법이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게 검찰 개혁 법안 그 검찰청 정부 조직에 대한 네. 그 내용하고 검찰청이 이제 해체가 되는. 예, 예. 그리고 또 기후 그 에너지의 위기와 대전환 이 네.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되돌렸잖아요. 국제 질서라든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국제적 미아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기후 에너지 문제를 정부 조직에 좀 반영해 가지고 또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정부 위의 정부라고 해왔던 기재부의 어떤 기능을 조정해 가지고 국회와 또 국민적 통제 하에서 정부의 재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아주 큰 과제들이 담긴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네네.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야당이 이렇게 뭐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 국회에서 글쎄요 그동안 보면 정부조직법 물론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은 합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원래 뭐 예?
야당도 여당이었을 때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네. 새 정부가 새로운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들을 이 집행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대개 네.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 정부 조직법만큼은 정부의 입장을 좀 존중해 달라 해 왔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특히 이번에는 내란과 탄핵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정부이고 특히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조직법 반드시 신속하니 네.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제 법안 69개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료돼서 법안 처리한다 네. 그러면은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이거 두 달 넘게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그 자체가 본인들의 한계를 드러낸 그런 또 필리버스터가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국민의힘이 왜 그런 걸까요, 변호사님? 아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명분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막아내야 될 것만 있는 거죠. 내란당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벗어나고자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네. 사실 지금 뭐 특검 수사가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방해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더 진척이 되는 과정.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관련돼 있다. 그럼 뭐 위원장당 해산까지도 이제 길이 멀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더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방해를 하겠다 이것밖에 없다. 네. 어차피 통과될 건데. 네. 어차피 통과되고 막지도 못하는데 왜 이러냐.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 정말 그 내란 그리고 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치유해야 될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범이 돼가지고 네. 일으켰던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란 정당하면 가장 그냥 그 뭡니까 히스테릭 반응을 좀 보이고 예, 예.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첫째는 불법적 내란에 대한 그 단죄를 하는데 동참해야 되고 네. 윤석열과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전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네네. 이번에 보면 대구에서 또 장애 집회를 했는데 그때 뭐 프리윤 뭐 이런 현수막도 등장을 하고 국회 앞 계단에서도 그랬어요. 윤 어게인이 그냥 윤 어게인이 예, 버젓이 들어와서. 등장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단절이 안 되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한 팀, 네, 네. 원팀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또 뭐 서울에 와서도 장애 집회하고 계속 장애 집회를 이어가겠다라는 거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막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그래도 좀 소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 동의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상황이? 오늘 뭐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떴던데 네. 이 내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들도 예.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극우화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영남 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이 그 사고 하고 지금 자기들이 딛고 있는 지지 기반 이 간의 어떤 그 이 괴리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이 언밸런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과 지금 이른바 TK, PK에서 권력을 좀 쥐고 있는 뭐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신유진 변호사도 이제 보수 쪽에 친한 정치인 분들
많으시죠? 많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워낙에 대화가 안 되면은 함께 뭐 얘기를 나눌 수가 없거든요. 야,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요? 국민의힘 쪽 이제 패널로 저랑 예. 상대방 패널로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막 친하게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싸우게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상황 자체를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예. 저랑 대화를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이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긋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류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장동혁 당대표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이제 주류로서는 네. 계속 이제 프리윤과 윤석열, 윤어겐과 이 계속 함께 가지 같이,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를 네. 가는데 왜 통일교 당원 이 명부가 나오고 뭐 네. 신천지 얘기도 의혹도 있고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당 이름을 신통당으로 바꿔라, 신천지 통일교당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네. 그 기사에 뜬 거 보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 같죠. 아마 우리가 이 계엄의 강을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는 네. 기사하고 이름이 같이 떠서 그 기사 제목만 봤는데요. 네. 현재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리 그리고 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기사가 아닐까 미뤄 짐작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을 하든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 일을 국회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조직법 쪽 보시면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역시. 검찰청법 이 검찰개혁법안 네. 이 관련이 가장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검찰의 전횡과 그 폐악이라고 하는 네네.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뭐 어제 저는 그 오송 참사 국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네. 이 사건 내내 그 진행되는 과정이 왜곡되고 뒤틀리는 이유가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마사지되고 또 잘못 이 뭐야 편집된 네. 그런 그 수사 기소 과정이 정말 우리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아픔을 준 네. 그런 나라였다. 이걸 바꾸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에게 가장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검찰 개혁 이번에는 꼭 해내야 된다. 네네. 물론 이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검찰들이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 플러스 또 세세적인 디테일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의지 네. 또 이 신념 이거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절 전에 네. 정부에 대한 밑그림들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또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또 부수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네.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검찰 개혁, 네. 이 검찰청 해체하는 이 법안은 꼭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조직법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 관봉권 띠지 네. 여기에 이제 답변하고 나온 최재형 검사나 아니면 연어술 파티 네. 의혹 나왔던 박성현 검사 이 태도를 보면 그 태도를 보고라도 안 되겠다 검사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재형 검사의 예. 그 오만불손한 태도가 정말 사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저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일관하는데 네. 자신이 검사실에서 검사로서 피해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모습이 유추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청문회 자리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오송 참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왜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냐 이 쟁점, 이 불기소 누가 합니까? 이거 검찰이 합니다. 네,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오송 참사에 대해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 검찰도 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 이게 바로 2023년 7월 15일에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지금 많이 이제 관본권 띠지 관련해서 그 법사위 입법 청문회 때문에 좀 더 보도가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국민들은 검찰이 법치의 어떤 그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좀 정직한지 알았거든요. 아니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공직자니까. 예.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뭐 이화영 그 술 파티 연어 술 파티 이 이야기를 그 두고 보면 참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꼭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에 나와서 자기가 분명히 했던 지시했던 내용들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서 전혀 부끄럼 없이 하는데 예. 어제 검사들 카메라 국정조사라든가 법사위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정부조직법안 정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이제 다지게 되는 네. 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결과 보고서가 내일 채택이 되는 거죠. 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네. 내일 채택이 된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성과를 좀 보고 계십니까? 오송 참사는 원래 그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꺼내기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유가족들이라든가 청주 또 충북 시민들이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다시 우리가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했는데요. 생각보다 뜻밖에도 이 오송 참사를 국조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동안에 이 소위 말해서 사건의 윤곽 프레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이 사건의 원인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다각도로 지금 그 규명해내고 그 단서를 포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최종적인 어떤 저 진상은 이 수사 당국에 의해서 돼야 되겠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오송 참사의 이 과정에서 있었던 그 최종 그 수사 결과는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다. 아니면 그 사건이 전면적으로 왜곡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불기소 이후에 그 설계 결함이라든지 안전조치 미비라든지 비상근무 소홀 이런 거를 다 인정을 해놓고도 네. 이거를 불기소 이유로 작성한 것이 이게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자 명예훼손 발언도 서슴지 않고 2번이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정말 제가 이거를 다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정도인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국정조사 자체가 문제다 이런 취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저는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의 태도도 도마에 좀 많이 올랐고 네.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답변 태도나 현장 조사 때 보여준 태도 이런 것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영환 지사의 모습은? 이번 이 오송 참사의 이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은 김영환이라는 그 도지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로서 또 나타나는 김영환에 대한 그 수사 결과는 우리 그 현장의 실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둑이 무너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1차적인 원인은 강둑이 무너진 거였지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 재난 대응 체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거의 100% 막을 수 있었다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강한히 들었는데 이 검찰
그 기소 내용을 보면 철저히 1차 원인에만 집중돼 있고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을 막지 못했던 그런 재난 관리 체계가 이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철저히 그 은폐하고 또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 라인에 있었던 그 김영환 도지사 그리고 충북도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왜곡하고 은폐하고 또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김영환 지사가 자기 뭐 기소하라고 막 소리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기소될 겁니다. 네, 뭐 기소하라고 했으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뚝이 무너지기 전에 뚝을 가려고 있었던 예. 시공회사의 그 감리단장 지금은 사실은 본인이 이 소위 말해서 자살해서 돌아가셨던 네. 분인데 그분과 현장 감독을 또 현장을 지휘했던 그 최종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교롭게도 충북도에서 파견한 세종시 공무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충북도에 있었다가 세종시에 네. 가서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이 제방 붕괴에 대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신고를 합니다. 특히 충북도의 재난관리부서인 그 네. 담당자를 특정해서 신고를 하고 지금 뚝이 무너지고 있다. 이 대피가 필요하다. 예. 당장 교통 차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신고했는데 그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전혀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재난을 지휘하고 있었던 재난 이 관리본부에 보고되거나 또 전파되었다면 충분히 교통 차단이랄까 또 주민 대피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네. 이 재난의 참사가 그 방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공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를 했다 그러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텐데. 그 이제 공직자의 문제도 문제지만 네. 그 사건을 보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들이 다들 은폐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은 사실은 지금 기소돼 가지고 그 업무살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돼 있는데 네. 신고를 받은 사람 명백히 신고를 받아서 전파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사람은 네. 이 기소도 되지 않았고 그 윗선 역시 아주 경미한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김영환 지사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보고 라인들이 철저히 보호된 그리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악정고투를 했던 공무원들은 꼭 최상병 사건처럼 예. 기소된 이 사건의 실체가 그런 거 아니었는가 하는 추정을 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이제 모습들 이 부분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책임진다든가 아니면 아예 진실이 은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계속 관심을 네.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중요한 사실 일정이었고 그 시간이었는데 워낙에 국내 또 국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묻힌 면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위원장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안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사 결과까지 더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저는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요. 충북도 김영환 지사 참 이 답변하는 내용과 실제 행동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지금 이 조형물 그러니까 이 참사를 기억하고 또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달린 아주 소박한 조형물입니다. 뭐 금액도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뭐 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 조형물. 이 예산이 충북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주도로 해서 왜 그런 거예요? 김영환 지사는 도의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충북도의 분위기, 충북도청 김영환 지사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김영환 지사께서 반드시 이걸 설치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네. 도지사가 이 신청한 예산이고 또 그걸 의결하는
이 도의회에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처럼 기업 공간을 혐오시설처럼 이렇게 취급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유가족이라든가 희생자들에게 참 면목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정말 도대체 이해할 말이 안 수가 없는 나옵니다. 것이요. 서울시청 앞에 맞은편에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시대인 줄 알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크게 걸려 있으면서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한 자의 추모 공간이라고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당장 처벌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처벌하라 이런 식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네. 서울시청 바로 맞은편입니다. 서울시에는 이렇게 크게 아직도 이런 식으로 추모 공간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추모 공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인이 될 법한 어떤 추모 공간에 대해서 이거를 폐쇄하는데 앞장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에 대해서도 이거 철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오송 참사도 2023년도 7월 15일에 발생했고 이 당시 충북도의 책임 자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추모 공간, 추모 조형물조차도 지금 설치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게 아닌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그 충북도와 청주시의 그 지금까지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타를 하셨는데요. 네. 청주시장은 희생자 가족과 단 한 차례 만났고요, 2년 동안. 그리고 충북도는 3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네. 이런 정도의 이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대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말 이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김영환 지사가 정말 저희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그 2차 가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정조사 진행하면서 이때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신 분들의 트라우마 이것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참사 그 이후에도 사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예. 행안부에서 또 행안위에서 잘 챙겨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오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유진 변호사. 오늘 네. 오후에 법정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정에 대해서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가 법정에서 출석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김건희 쪽에서는 이거 촬영하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촬영을 허가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촬영이라는 것이 예.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네. 여론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를 받고 뭐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준 것 이런 대선과 공천과 관련된 네. 이거는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공익에 부합되는 판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나를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네. 되는 것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2시에 네. 2시에 이제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김건희가 등장하게 될까 보십니까? 그런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국민적 피해도 맞습니다. 공분을 사지만 네. 네. 뭐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부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금품, 기금속, 먹거리, 귀걸이 뭐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 뭐 이멜다라든가 과거의 정권, 구시대 정권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가 굉장히 투명해졌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런 검찰 정권 하에서 네. 이런 파렴치한 기본적인 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그런 것들이 버젓이 예. 뭐 그냥 다반사였다고 하니까 아. 얼마나 그냥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그동안 우리가 의심해왔던 그런 사안들이 이제
다 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뭐 수사 통해서 더 밝혀내야 되겠지만은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금품 수수,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의혹 이것도 좀 심각하게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렇고 밝힐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30일 연장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 지금 재판 받는 게 의혹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받은 것 그리고 공천 그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그리고 네. 통일교축으로부터 받은 그런 금품 목걸이와 가방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겠느냐부터 해가지고 네. 뭐 김상민 검사로부터는 또 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것 이것이 또 1억이 넘기 때문에 네. 이것의 진품이니 가품이니 이런 논란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액이 1억이 넘으면 특가법상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는 이거는 중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뇌물죄 피의자면은 피고인이면은 이제 윤석열과 공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재판과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오송 참사에서도 사실 윤석열의 그림자가 싹 보입니다. 그 오송 참사를 전후해 가지고 충북도에 그 5.15 내정됐던 이 부지사가 있었는데 네. 바로 오송 참사 직후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민정비서관이 이 충북도의 행정부지사로 내려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민정비서관의 이 업무가 대단히 검찰 또 경찰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내정된 공무원 자체가 이 드롭되고 네.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 측근이 충북도에 내려간 그 사건을 보더라도 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이제 제기하는 네. 대통령실과 이 충북도의 이 오송 참사 수사 과정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그 많이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말 뭐 자신들의 어떤 수사 방향이라든지 신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용산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봐줄까? 아니면 이거 칠까? 거의 이런 식의 눈치 보기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송참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도 나와 있듯이 네. 모든 이런 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도 불기소가 되는 거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수사본부가 경찰에 설치됐다가 또 대규모로 또 이 서울 뭐 저 국수본으로 이렇게 키워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검찰로 다시 또 넘어가 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네. 것을 보면 네. 예, 곳곳에 하여튼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렇게 딱 생각됩니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쳐다봐서 신호가 사인이 오는 것 같아. 처벌. 그러면은 이제 예 진짜 처벌하고. 예 처벌해야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거 이태원 참사 때 이거 아무도 처벌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 누구 어느 단계까지 처벌해야 돼? 이럴 때 딱 눈치를 보면서 네.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확보해서 이거를 짜맞춰서 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중에서 오송 참사도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사건의 일환이 아닌가. 예,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오늘 이제 법정 출석 이제 촬영이 된다는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네.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김건희는 오늘 어떤 뭐 수영복 입고 오는 건 아니죠? 갈아입고 예, 오죠? 지금 재판이기 미결 때문에. 수용자이기 때문에 미결 예. 수용자가 재판 출석할 때 이렇게 자신의 사복으로 입을 수 있게 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건데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네.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시그널을 주는 거죠. 김건희를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 김건희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모습. 저는 사실은 최재원 검사의 그 국회에서 청문회 모습에서도 이 모습을 봤어요. 아예
그 최재형 검사도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김건희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김건희 목걸이 수사하고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해요.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예. 김건희 목걸이 수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윤석열 살아있는 검사, 막 살아있는 권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면서도 네. 아 윤석열, 김건희는 같다 이런 시그널을 저는 확실하게 거기서 봤습니다. 보셨군요. 네. 그래요. 김건희 오늘 출석 현장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윤석열은 오늘 특검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고 26일 보석 신문에는 출석하겠다. 뭐 수사는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보석 신문 보석 꼭 돼야 되니까 그땐 나오고 자기가 편할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법을 대단히 자기 편의적으로. 예. 참. 지금 윤석열은 내란 특검이라고 아니 내란 네.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철저히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10번이나 나왔어요. 심지어 자기 소위 말해서 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자기를 변하고 있잖아요.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 중에 예. 저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 자기 변명을 하기 힘든 파렴치범들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저히 말로는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예. 저도 진작 살아봤거든요. 아, 그래. 예, 민주운동 과정에서 그런데 일반 자본만 또 못한 이런 행위는 아마 국민들 그리고 법원에 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거다. 네. 그렇게 계속 마일리지처럼 쌓여가고 있겠죠. 그쵸, 이런 태도 이제 자체가. 윤석열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이 보석 신청을 하게 된 것도 동대구역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내 이름 나왔어? 나왔어? 아, 내 이름 나왔어! 라고 하면서 프리온. 예, 프리윤. 왜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기조와 다른 어떤 네. 티켓, 팻말 이런 거 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 그런데. 사진이 떡하니 휘날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나가줘야 지금 돼?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한 번 나가서 또 한 번 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야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네. 방법 찾아봐.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보석 신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쓱 나와서 또 한 번 이제 예. 쓱 이렇게 어떤 정도냐면은 기자가 막 이것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도 좀 비켜주시겠어요? 나 지금 저 지지자들 좀 봐야 됩니다. 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 그 정도? 지지자들에게 자기 이걸 얼굴 보고. 보여주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저기 동대구역에 인파가 모였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지만 지난번 과거 인파와 비교해 보면은 네. 많이 좀 이렇게 헐렁하더라고요. 헐렁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더 대규모로 뭐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예. 하는데 글쎄요. 서울에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인파가 쪼그라들 것을 예상하고 뭐 김문수 지금은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 김문수 후보? 전 장관 전 후보와 만났었죠. 예. 장동혁 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요. 저 보세요. 저게 네. 지금 굉장히 그 지난번 집회 모습과는 달리 많이 군데군데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고 대구에서조차 좀 비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법 장악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저런 예. 식으로 사법 장악을 중단하라고 사법 장악 하면서도 중단하라. 계속해서 저들이 외치고 있는 말은 하나예요. 예.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저들이 오히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압박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사법부 아니냐. 장악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사법부 압박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네요. 바로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네. 오히려 그러고 있다. 네. 저기 보면 뭐 피켓을 들고 이렇게 대구에서 집회까지 하는 국민의힘 모습인데 네. 저긴 어디도 이제 윤석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집회를 연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윤석열은 뭐 감옥 안에서 뭐 그까짓 것들 하면서 아마 등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리온을 보자 그냥 빤스수개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감옥에서 몸소 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다. 너무 그때 상상이 돼가지고 네. 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법부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났습니다. 네네. 거기서 우원식 의장도 사법부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거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 검찰도 검찰이지만 사법부가 내란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 또 조희대 그 대법관 네. 대법원장 했던 이 행적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반 국민도 물론이고 우리 입법부 입장에서도 정치권에서 당연히 제기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법 행정을 네. 그 국민 앞에서 범죄적 행정 아닙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묻어둔다 이런 것은 국민들로부터 유인받은 그런 자기들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죠.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행위는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네. 하고. 그러니까 왜 대선 이 한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파기환송심, 그것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9일 만에 뭐 자료 검토는 이틀 정도에 했다는 걸로 6만 쪽 되는 자료를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네. 사과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법원이 이 판결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 없이 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이 내란 때 결자해지라는 뭐랬는지. 말은 지금 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을 때 그게 5월 1일입니다. 네. 5월 1일에 그런 파기환송심을 내렸을 때 5월 2일에 법원노조가 조희대 이미.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미 아니면은 탄핵감이다라고 법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고등법원으로 이제 항소심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완전히 지금 다 들고 일어날 참인데 네. 네. 이게 재판이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멈춘 겁니다. 얼마나 저 입장문이 이 아주 비겁합니까? 비겁하다. 예. 소위 말해서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나자가 중요한 이 관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실제로 왜 그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개입하고 네.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사실 한덕수와 관련성까지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네. 본질은 대법원이 왜 대선에 개입했느냐.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 안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덕수 안 만났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본질을 피하고 있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그렇죠. 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현안부터 또 지금 행안위 상황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현안도 말씀해주시고 행안위 어떤 게 쟁점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고요. 자주 나와야지 행안위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다루고 있는데 요즘은 법사 예. 얘기만 저희가 하게 돼가지고 행안위도 중요한 네. 법안과 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대표로 오셔서 오늘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좀 많이 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불러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신정훈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실 때도 이렇게 귀엽게 또 인사를 깜찍하게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진 변사도 같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